2021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이 나왔습니다. 모집 요강 볼 때는 주의해야 될 점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저희가 한 6가지에서 7가지 정도로 추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2021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이 나왔네요. 이제 진짜로 고3 여러분들은 대입을 위해서 매진해야 될 단계입니다. 우리 이제 9월에 신청하게 될 텐데 요 수시 모집 신청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줘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2021학년도 이제 요강시 유의사항 같은 것들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올해하고 지난해하고 선발 규모를 좀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의 모집 인원과 경쟁률, 입시 결과 같은 것들을 올해에도 과연 쓸 수 있을지 없을지를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요 선발 규모를 비교해 보는 것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한다면, 그 입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요, 요 모집 인원 변화 그리고 작년 경쟁률 입시 결과에 따라서 올해 조금 들어가기 더 좋은 학교들, 그리고 경쟁률,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경쟁률이 높았는데 올해는 경쟁률이 조금 낮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조금 유추해 가지고 실험하는 게 아니 뭐야 그 지원을 하게 하는 상담을 해드리기도 하는데요. 요거를 보실 수 있게 여러분들도 올해 선발 규모를 꼭 비교해 봐야 되는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대학별고사나 면접 일정이 수능 전인지 후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수능 전인 곳이 경쟁률이라던가 입시 컷이 조금 더 낮은 편이고요. 수능 후에 보는 논술고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능 후에 보는 애들이 조금 더 저기 뭐야 점수 컷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따져 보셔야 되고요. 또 지원할 때 많이들 얘기하는 게 면접 일정하고 뭐 논술 일정하고 요 시험 일정하고 적성고사 시험 일정이 겹쳐가지고 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이쪽 갈 수도 있지 않나. 절대 그렇게 못해요. 같은 서울 이내 내에서도 그렇게 못하니까 될 수 있으면 조금 일정 많이 보셔서 서로 겹치지 않는 학교들로 짜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같은 대학 내에서도 전형 방법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학종인지 교과인지, 그리고 또 학종도 학종이라고 쓰면 되는데 학생 뭐 종합 뭐 이렇게 쓰면 좋은데 그렇게 안 쓰고 일반 학생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근데 일반 학생이 어떤 학교에서는 종합이고요, 어떤 학생은 교과예요, 어떤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파악을 해주셔가지고 꼼꼼하게 보셔야 한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학교 가서 학교 선생님하고도 얘기할 때도 요 부분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네 번째, 교과 성적하고 수능을 반영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반영 교과도 다르고요, 과목 수, 그리고 반영 학기, 또 학년별, 성적 차등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요거는 그리고 내가 어떤 대학을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같은 대학 내에서도 전형에 따라서 교과 성적 등급 환산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각 학교마다 내신 점수를 등급을 바꾸는, 그러니까 자신만의 100점 만점일 수도 있고 300점 만점일 수도 있고 1000점 만점일 수도 있고 다 달라요. 그리고 또 교과서가 들어가는 게 아니 그 내신 점수가 들어가는 게 예를 들어 1000점이라 그러면 900점은 기본 점수고 100점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자세하게 보려면 이제 좀 전문가적인 측면까지 들어가야 되긴 하지만, 실제로 내신이나 수시나 정시 지원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전문가 수준까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 하거나 학부모님 학생들 교육을 할 때도 매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컨텐츠로 해가지고 우리 학생부 내신 그 면접 전형 일정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것도 할 건데요.
이런 것들을 조금 유불리를 잘 따셔 보셔야 된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다음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수능 최저가 있을 때는 다른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수능 최저가 없을 경우는 다른 뭐 서류라든지 저기 면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때가 있으니까요. 출결이나 이런 것들을 잘 따져 보셔야 됩니다. 또 수시 모집 요강을 보실 때는요, 학교에서 그 전년도, 전전년도 선배들이 어느 대학을 갔는지, 특히나 학종 선택을 할 때는요, 물론 블라인드 테스트여가지고, 블라인드 면접 확인, 아니, 그 서류 확인이어가지고, 이 해당 고등학교, A라는 고등학교에서 B라는 대학을 갔다라고는 얘기를 B라는 대학에서 알 수 없지만, 이게 사실 동아리라던가 이런 거 보면 다 알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 전전도 학생들, 선배님들의 그 입시 결과를 보고 학종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인천 같은 경우는요, 몇몇의 특정한 학교를 빼놓고 학종이 그렇게까지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그 선배가 뽑힌 선례라든지 그리고 그 선배가 그 해당 대학교에서 어떤 아웃풋을 내고 있는지가 학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조금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 학생들이 특히나 인문계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한 인천에서 학종을 열심히 준비하는 학교가 아닌 이상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해가지고 대학을 지원해야 되는데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철저한 분석을 좀 하셔야지 나에게 유리한 대학을 찾을 수 있고요. 나에게 유리한 대학을 찾는다는 거는 결국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상당히 압박감이 큰 걸로 생각이 듭니다. 매년 그래왔지만 올해는 또 특수한 상황도 있고 그래서 더 심할 텐데요. 학생 여러분들이 훨씬 더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저희가 또 도와줄 테니까요. 같이 우리 대입 그 합격증을 받는 그날까지 합격 문자를 받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